예, 이제 7강 했습니다. 7강 7페이지입니다. 7강인가 7페이지 딱 아우가 맞죠? 예,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보면 7강에서는요, 7페이지에서는 가설 건축물이죠. 임시로 축조한 건축물, 임시 건축물입니다. 참 많이 이용합니다. 자, 가설 건물은 크게 보시면요,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, 밑에 보시면 신고 대상 가설 건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신고하지도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. 그걸 변론을 하고 법적인 사항은 허가 아니면 신고다 보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허가 대상 가설 건물들은요,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. 해서 보시면 옆에 있죠.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그 시설 지도합니다. 이 말은요, 각종 어떤 기반 시설 공사하기 위해서 발표한 그 장소다 보면 됩니다. 도로 부지다, 또는 뭐 철도 부지다, 또는 뭐 시청사 부지다, 또는 뭐 공원 부지다, 이런 식의 발표만 합니다. 발표만 하면요, 참 우리 한국은요, 그 발표한 순간부터 사적인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. 불구하고도 이용 못합니다. 현재 있는 상태의 이용은 되어도 새로운 어떤 변경은 안 됩니다. 건물의 건축부터 해가지고 뭐 정축, 신축 다 일치 안 되고 뭐 행질 변경도 안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. 딱 있는 상태로만 써야 됩니다.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빨리빨리 사업을 확정을 지으면 보상하긴 합니다. 하지만 그 보상 시점이 최대 20년까지 놔두면서도 묶어놓을 수 있는 특별한 법제도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, 자,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, 이게 일단 묶어놓고 장기간 방치하면 불편합니다. 그러니까, 자, 본 공사하기 전까지, 또는요, 어떤 수용하기 전까지 임시로 그 땅을 이용하게 허가를 내어줍니다. 이게 뭐냐, 바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. 본 공사하면 다 철거한다 보면 됩니다. 자, 일단 기본 존치기간 3년입니다. 가설 건물은 전부 다 존치기간 기본 3년 주어집니다. 하지만 연장될 수는 있어요. 관계없이 일단 기본 3년입니다. 자, 다 철거하니까 제대로 잘 건축하면 안 됩니다. 대충 건축하라는 말이 포함됩니다.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 1번. 일단은, 허가 대상 가설 건물들은요, 일단 개발 행위 허가에 위배되면 안 된다. 이 말은 뭐냐?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지어도 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라 그죠? 주택가 가운데 폐기물 창고 쓰겠다 안 되겠죠. 같이 허용되어 있는 목적으로 쓰라 이 말입니다. 규모도 맞추고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층 이상이면 안 된다. 3층까지만 축조하라. 4층이면요 철근을 집어넣어야 돼.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. 3층까지 이해합니다.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. 자, 또 튼튼하게 하지 마라. 철근, 콘크리트 집어넣지 마라. 그냥 벽돌이라든지 또 뭡니까 판넬로 하라 이 말이 되겠죠.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전기, 가스 등의 새로운 간선 시설들 설치하면 안 됩니다. 있는 거 이용하라. 있는 수도 있는 전기선 따라야죠. 또 철거하니까 분양해서도 안 돼. 팔아먹지 마라. 라는 말도 포함되었습니다. 임대는 할 수 있어요. 본인이 쓰거나. 자, 밑에 그것이 아니면 도시군 계획시설, 부지만 아니면 전부 다 일체다,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. 그 종류들 참 많지만 대표적인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.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은요, 10제곱미터까지 이하, 일대 그러하고 또 이 규모 큰 것은 건축에 허가 받는다. 건축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가설 신고가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보시면 대부분 다 가설 건물로 씁니다. 이 컨테이너 박스는요, 여러분들 공장에서 창고 용도로 쓸 때는 건물로 안 봅니다. 그 외에는 전부 다 일단 가설 건물이다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, 혹시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.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을 때는요, 건축 신고를 해야 됩니다. 다음에 주상공업 측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, 텃밭 설치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가설 축조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. 자, 또 견본주택들 보이시죠? 야외 흡연실 용도가 50제곱미터까지 이하는 이건 가설인데 50제곱미터 초과되어 오시면 건축 신고로 가라 이 말도 포함되었습니다. 좀 요즘 코로나니까 위에 지붕을 좀 개방하면 참 좋겠죠. 근데 요즘 저도 담배를 피지만은 가볼 때 겁납니다. 그 안에 꽉 호흡을 하면서 연기를 내야 뱉죠. 코로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밀폐되어 있어. 참 불안합니다. 자, 그런데 둘 다 보시면 연장이라는 부분 보입니다. 연장.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 대장을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매월 관리합니다. 하면서 확인합니다. 그래서 보니까 이것들 3년 되기 30일 전이 딱 되었다. 그럼 그 전까지 시군구청에서 연장 등 안내 통지문을 보내줍니다. 철거라면 철거해야 돼. 연장할 수 있다. 통지문을 받으면 이제 절차를 밑에 2번, 3번 밟아야 됩니다. 해서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, 요 존치기간 만료일
며칠입니까? 14일 전까지 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, 요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랍니다. 이 통지문이 안 날라오면 불법 가설 건축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밑에 또 보십니다. 대상 건축물도 보이죠?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건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건축 절차들마다 대상 건물이 다 틀립니다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어렵게 나올 때는 요즘은 항상 뜨고 있습니다. 그래 잘 뜨고 있습니다. 사전 결정 대상은 우리가 배웠습니다. 건축 허가 대상, 규모 큰 건물이죠. 자, 또 건축사 설계. 이 말은요, 전문가가 설계해야 되는 그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. 허신리입니다. 건축 허가, 건축 신고, 리모델링 하는 건물들, 허신리. 또 착공할 때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. 뭐냐? 허신가입니다. 건축의 허가, 건축 신고,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, 신고 대상 말고.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 대상에 보시면 허리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, 건축 신고 대상 건물들은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는다. 건축 지도원이 한번 방문해서 현장 방문해서 감리합니다. 그때 흰 봉투 주면 그냥 가십니다. 자, 사용 승인, 공사권도 마무리 검사 받는 건물도 있습니다. 허신가, 건축 허가, 건축 신고, 또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에서 허신가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응용할 때 잘 뜨는 문제니까 확인하십시오. 허신리, 허신가, 허리, 허신가, 허신리, 허신가, 허리, 허신가에서 요거 좀 정리해 주죠. 문장 속에 섞고 나면 절대 잘 구분 못 합니다. 자, 위에부터 하나 보시면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예외 뜨죠. 이 말은요, 건축사 설계할 필요 없이 본인 설계,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물이 되랍니다.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가운데서 3개 나옵니다. 그래서 바연이, 우리가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배웠죠. 그래서 바연이에서 바연이 관대표는 또 공업수다 업이 듭니다. 바연 바대업이 듭니다. 요 세 가지에 딱 걸리면은요, 본인 설계할 수 있어. 잘 유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저기 일반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건축 신고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저기 전개 재축입니다. 그런데 건축사 설계에서 예외에는 보시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또 밑에 4번 보시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말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바로 이 본인 설계할 수 있는 건축사 설계 예외이다. 그래서 바대업신 요것도 시험에 걸려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확인 또 해주십시오. 자, 밑에 감리편 갑니다. 반감리편. 자, 가시면 일단 감리할 때는요, 수시로 필요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한다.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런데 규모가 좀 큰 공사할 때는요, 해당 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또 공사할 때 상주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. 상주감 대상에서 이것도 4가지니까 봐주시는데요. 일단은 3번에 보시면 아파트 공사는요, 뭐 한 동짜리든 또 뭐 보시면 뭐 그냥 뭐 7층 정도 짓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큰 규모 단지든지 다 감리 상주합니다. 특별히 화정동, 우리 광주에서 이 감리원 이제 큰일 났죠. 상주해서 감리해야 되는데, 그죠? 사고 났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그분 아마 처벌받습니다. 또 준다중 이용 건물 보이죠? 준다중 이용 건물. 자, 또 위에 보시면 1번 보시면 바닥합계 5천 이상인 큰 규모의 공사들, 또 바닥이 3천 이상인데 연속되는 층계층 수가 5개층 이상 될 때 그렇다랍니다. 그런데 4번 보시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포함되는데 다중 이용 건축물은 왜 없습니까? 바로 1번에 보시면 이것이 바닥합계 5천 이상 건물들, 문종판, 운석종합병원들 말고도 전부 다 포함되니까 다 다중에 다 걸리겠죠. 그러니까 다중을 빼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이제 요 4가지 상주관 대상도 꼭 보시고요. 자, 밑에 또 기타 추가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신설되어진 사항도 하나 보이네요. 공정,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계속 확인하는 공정관리 대상이 있습니다.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와 3층 이상의 필도티식 건물이다랍니다. 준다중이 빠져있다 특징이 있습니다. 자, 또 상세 시공도면 하면요,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하면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. 연면적 5천 이상. 자, 또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 공사하다가 방치될 때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연면적 1천 이상. 요 정도를 딱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공사비 1%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건축에 관한 기타 규제가 나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